참배가 어우러진 감동 깊은 마음으로 청송안동 의성교육 현장 소통 토론회를 멋지게 열어주신 골목길 정원 합창단에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 교육을 위해 늘 애쓰시는 임종식 교육감님과 청송, 안동, 의성 지역 교육 가족분들을 모시고 오늘 현장 소통 토론회에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삶의 힘이 자라는 늘푸른 청송교육지원청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학교 지원 실적, 업무 경감 실적, 교육 환경 개선 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지원 실적입니다. 첫째, 삶과 하나 되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지역 연계 특화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공동체 가치 함량 교육과정으로 내고장 청송 알기 탐방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소규모 유치원의 놀이중심 공동교육과정과 유초 이음학기 시범 유치원을 운영하는 등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힘이 되는 미래교육 운영을 위하여 학생들의 바른 인성과 핵심 역량 함량을 위하여 유네스코가 지정한 청송 세계 지질 공원을 탐방하는 청송 지질 탐험대를 보전 꿈 성취 교육장 인증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고장 곳곳을 살펴보는 우리 마을 탐방 걷기, 가족과 함께하는 클라이밍 체험 프로그램 등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미래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셋째, 희망이 피어나는 책임교육 운영을 위하여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맞춤형 늘봄 선도학교를 관내 초등학교 중 50%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폭력 예방 및 교권보호, 기초학력지원센터 등 각종 교육활동 서비스를 학생과 학부모님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넷째, 자율과 책임으로 혁신하는 교육 운영을 위하여 현장 체험학습 지원, 교육활동 필요물품 대여, 에듀버스 지원, 계약제 교훈 및 늘봄 특별 프로그램 강사 채용 등 학교 지원 활동으로 교원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청송 솔그린 특색 사업 운영을 위하여 청송 솔그린 미래교육지구 운영을 위하여 군청과 지역 유관기관 및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청송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 연계 교육과정 운영, 솔그린 마을학교 운영 등 지속가능한 지역인재 양성과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업무 경감 개선 주요 실적입니다. 첫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군청과 교육지원청, 5개 학교, 3개 마을학교, 3개 지역 아동센터 등 총 13개 기관과 학교 간의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소규모 농촌지역에 맞는 미래교육지구 운영과 늘봄학교 운영 등 협력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신수요를 반영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존의 진로 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가상융합기술을 활용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 대한 소규모 농촌지역 학생들의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새로운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셋째, 농촌지역 학부모를 위한 맞춤형 입시 설명회 운영을 위하여 지난 6월 11일 초중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8 대학 입시 제도 개편에 따른 학부모 맞춤형 진로 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입시 제도에 대한 학부모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가칭 늘푸른 청송교육 통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지역 내 여러 개 초등학교와 지원청으로 각각 분산되어 있는 교육지원청 소속 각종 센터의 공간을 통합 구축하여 학생 학부모의 센터 접근성과 효율성을 제공하고자 교육지원청 내에 늘푸른 청송교육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자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7쪽 교육환경 개선 현황입니다. 청송지역 특성상 초임 또는 저경력 교직원이 많은 관계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30세대 교직원 연립관사 정책공사 외 7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상북도 청성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세계교육의 표준이 되고자 하는 따뜻한 경북교육과 청송지역 학생, 학부모, 교직원 그리고 지역사회에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공동체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 경상북도 청성교육지원청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애쓰고 계시는 민족식 교육감님과 함께 그리고 의성, 청송, 안동 지역의 모든 교육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현장 소통 토론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전통과 미래를 잇는 새희망 안동 교육의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그리고 지역과 함께하는 안동 특색교육 업무 경감 그리고 교육 환경 개선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의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서 유초, 이음교육, 2022 개정교육과정의 안정정착을 위한 학생 생성교육과정 연수, 질문이 넘치는 교실 수업 연수, 사제동행 축제형 질문대회 등 학교 현장의 다양한 연수나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 기초학력 거점 센터에서 찾아가는 맞춤형 학습 코칭, 1수업 2교사제, 두드림 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꿈 실은 두바퀴, 자전거 라이딩과 같은 도전, 꿈 성취 인증제, 그리고 안동의 한문서당, 그리고 찾아가는 충효교실, 다양한 이러한 인성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 학생 축제가 10월 하반기 10월에 개최될 예정이고, 그리고 학생 합창단이나 그리고 안동교육문화예술체험센터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체험형 예술교육을 강화하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학교 체육교육 활성화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에는 관내에 30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18개 학교에서 늘봄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그 늘봄의 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안동교육청이 주관해서 거점형 늘봄센터를 안동 시내 안동 초등학교 내에 2학기에 구축을 해서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쪽에 위센터 관련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련 내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서 학교 지원센터에서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현장 맞춤형 지원, 인력 체원 지원 이와 같은 걸 하고 있고, 올해 신규로 마을 교사와 함께 찾아가는 스마트 미디어 절제력 연수라든지 질문이 넘치는 교실 연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안동 특색교육입니다. 안동이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독립운동 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사랑 호국길 걷기, 지난주 토요일 날 안동 숭원탑에서 400여 명의 북부지역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습니다. 달려라 통일열차, 안동사랑 역사체험 캠프, 꼬마 독립운동가 협동학교, 안동청과 밀양청 독립운동사 교류 사업이 있습니다. 7월에 진행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 수학체험센터, 북부 메이커 교육센터, 발명교육센터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동의 미래교육지구입니다. 교육청과 지자체 유관기관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마을학교 운영, 마을교사 육성을 위한 연수,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상생마을학교, 마이크로
미래교육시구 상생 학생 동아리와 같은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 운영으로 온 마을 교육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 13쪽에 보시면 업무 경감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교육 환경 개선에 관한 실적 표에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교육지원청은 세계교육의 표준, 경북교육의 중심에서 전통과 미래를 잇는 인재를 키우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식 교육감님을 모시고 의성교육지원청 주관 현장 소통 토론회를 개최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삶과 배움이 하나 되는 행복 의성교육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일반 현황, 학교 지원 실적, 업무 경감 개선 실적, 교육 환경 개선 실적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쪽에서 17쪽 학교 지원 주요 실적입니다. 첫째, 교육과 돌봄으로 따뜻함을 더하는 넓음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성지역은 16개 초등학교 중 9개 학교 307명의 학생들이 방과 후에 학교, 지역 돌봄센터, 마을 학교 등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넓음학교 운영 현황은 자료 15쪽과 같으며 지역 특성에 맞게 농번기에는 저녁 넓음학교 하교 시 에듀택시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둘째, 행복주자 학교지원센터의 현장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의 학교지원센터 지원 업무 외에 학교가 필요하는 요청에 대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지원 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2024년에는 교육지원청 주관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내고장 문화유산 탐방을 통한 따뜻한 인성 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문화유산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우리 지역 탐방 프로그램을 3차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성군 인재육성재단의 지원으로 16개 학교에 총 3,98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지역을 더 많이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넷째, 교사와 학생, 주민이 교육 주체로 성장하는 미래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개의 마을학교 운영, 탄소중립실천 마을축제, 세대가 어우러지는 문화예술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의성원 토론대회, 미래교육지구 경험공예 운영으로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및 저경력 교사의 교육과정 및 학급 경영 연수를 통해 학교 현장의 빠른 적응을 돕고 교직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업무 경감 개선 및 주요 실적입니다. 첫째, 교육지원청 역할 재구조와 시범교육지원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구축한 AI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실 및 학교 지원 종합자료실 활용 연수, 맞춤형 지역 특색 학교 지원 사업 발굴, 업무 경감 소통 채널 및 현장 체험 학습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둘째, 교육지원청 주관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어, 풋살, 수영, 미술회화, 보컬 등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146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셋째, 디지털 소프트웨어 AI 교육지구 운영 거점 교육지원청으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IDT 활용 연수, 관내 교사 연구회 운영, 방학 중 캠프, 디지털 소프트웨어 AI 교육 소외 지역 해소를 위한 노 베리어 프로그램, 의성 맞춤형 프로그램 실천 학교 운영 등 디지털 소프트웨어 AI 교육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환경 개선 주요 실적은 보고서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현재 경북 소태어고등학교 내에 있는 경상북도교육청 인공지능교육센터를 구금성여상으로 옮기는 작업을 2026년 3월 이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의성교육지원청은 따뜻한 경북교육을 세계교육의 표준으로 도약 위해 의성교육 가족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교육지원청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식 교육관님과 함께하는 대화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환으로 교육관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반갑고요. 오늘 따로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일정도 어렵고 또 학부모님도 바쁘신 지금 그런 일들이 많아서 오늘 함께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 세교육청의 주요 업무들 아마 들으시면서 과거에는 이 행사가 교육청마다 이렇게 찾아가서 교육청이 하는 일들을 세세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 강평하시고 마치고 이랬는데 그보다는 현장과 소통하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제가 취임하면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지금 그것도 처음에는 보니까 그 시나리오를 주더라고요. 누가 어떤 질문을 하면 이런 답변하면 됩니다. 딱 주는데 그러면 참 편하기는 편한데 그래서 보다 더 그 현실적인 이야기를 가감없이 들을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막 올리죠. 현장에서 막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좀 힘이 듭니다만은 그래도 가감없이 있는 대로 이렇게 질문하시고 진정한 소통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옛날에 교육청 하면 아마 오신 학부모님들께서도 과거 생각하면 주로 떠올리는 것이 교육청 장학사 오면 청소했던 거 이거 말씀 많이 해요. 그런데 그건 참 옛날 얘기고 요즘은 청소도 아이들이 하지 않고 이래 그 청소하는 분들에게 맡기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과거의 교육청이 학교를 감독하고 지시하고 뭐 이런 쪽이었다면 지금은 오늘 발표한 것처럼 교육지원청입니다. 학교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맨날 그거 연구하고 또 실제로 교육지원청마다 팀이 있습니다. 다른 업무 안 하고 학교 도와주는 일만 하는 그런 팀이 구성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그런 학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에서도 긴가민가하고 조금 쑥스럽고 그렇잖아요. 과도기 쪽에서는. 그러다가 이제 차츰차츰 이거 하면서 이거 불편한데 교육지원청에 연락해보자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교육행정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전체 도단위 행정하면서도 학교 현장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또 모든 것은 아이들이 있는 우리 4만 5천 교육 공무원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얘기를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공적으로는 아이들을 위해서 있다. 아이들 없으면 우리 존재 의미가 공적으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이들이 있는 학교 현장 위주로 이렇게 노력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선생님들도 잡무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그런 잡무가 많으면 아이들 교육에 소홀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선생님 편하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우리가 아이들 코로나 시기 지나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 코로나를 지나면서 보통 걱정을 교육 걱정을 하시기를 아이들 학력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는 사실 그보다 심리 정서적인 문제, 사회적 문제 이걸 걱정을 더 했습니다.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게 실제로 지금 학교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적응을 잘 못하고 갈등을 느끼고 심지어는 자해를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 이런 그 아이들이 좀 더 학교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선생님께 학급 운영비를 드립니다. 아이들 1인당
이렇게 해가지고 드릴 때 이걸 학교 예산 드리면 선생님도 굉장히 힘들어요. 결제 다 맡아야 되거든요. 있을 때마다 그 선생님 통장으로 바로 넣어가지고 선생님이 편하게 쓰고 영수증만 첨부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좀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방향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오늘 또 세교육청에서 지원센터에서 인력 구하는 문제 또 뭐 도전 성취 인정제 운영하는 문제 여러 가지 일들을 심지어는 화장실 몰카 점검이라든지 또 어떤 데는 그 우편물까지도 갖다 주는 그런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화학실의 그 폐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처리하는.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냐, 교육청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냐 이런 판단을 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세교육청 교육자분들 모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뭐 세 개 지역에서 함께 모였습니다만은 만약에 공동 관심사를 든다면 저출생 문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청송, 의성, 안동 중에 저출생 문제를 놓고 본다면 이 비율로 이래 본다면 어느 지역이 가장 심각하다고 보겠습니까? 예? 안동이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시죠. 안동이라 생각하고 예. 의성이라 생각하면 손 들어보십시오. 예. 청송이라 생각하면 손 들어보십시오. 예. 정답을 다 피해갔습니다. 안동이 제일 심각합니다. 올해 초등학교 졸업한 학생이 1,400명 정도 되는데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은 600명입니다. 610명. 반도 안 되죠. 그런데 의성은 졸업한 학생이 180여 명인데 지난해 태어난 학생이 180명 그대로입니다. 입학한 학생은 한 120여 명까지 줄었다가 그래서 의성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청송도 상당히 선방한 셈입니다. 거기는 한 100여 명 졸업했는데 한 80명 정도 아이들이 출산했는데 안동이 지금 제일 심각합니다. 그래서 도청에서도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전쟁, 그렇게 심한 말을 하냐 싶으지만은 전쟁보다 인구가 더 줄어든다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출생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작은 학교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올해 지금 어느 정도냐면 도 전체로 봤을 때 말입니다. 원래 초등학교 졸업한 학생이 이제 중1이죠. 그죠? 2만 1,000명쯤 되는데 입학한 초등학교 1학년은 16,000명입니다. 5,000명이 한 해 주는 거예요. 이거 뭐 엄청난 숫자입니다. 12만 중에 5,000 그러면 매년 그렇게 5,000명씩 이렇게 줄어들어갑니다. 한 10년 후 되면 절반쯤 줄게 됩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러면 이제 작은 학교들이 늘어나자는 거죠. 아시다시피 저는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작은 학교에 대한 지원도 하고 또 심지어는 딴 데 하지 않는 자유학부제를 해가지고 그 마을에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도 살려보는 방법은 인근 지역의 큰 학교 아이들 옮겨갈 수 있도록 학구 관계없이 갈 수 있어서 이사를 가지 않더라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학교들이 사실은 그 때문에 살고 있는 학교 많습니다. 안동만 해도 남부초등학교나 뭐 이런데 그 아이들 안 가면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줄어들게 되니까 이제는 좀 어려움이 있고 거기다가 정부에서도 이제는 원래 수업을 학급 단위로 이렇게 합니다. 학급 수에 따라 수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이런 수대로 수업하는 게 아닌데도 이런 수에 따라 교사를 줄여버립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학급을 그대로 유지하면 수업 시수가 늘어나가지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교육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급을 줄여 나가야 되고 통합이 필요한 학교는 통합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작은 학교는 점점 더 이제 앞으로 선생님들 수급에 좀 어려움이 있게 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많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행안부에서 정원을 정하는데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서 항의도 많이 하고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생이 갑자기 늘어난 의성 같은 경우에는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인데 늘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은 이제 다른 지역의 아이들 불러오는 건데 경북의 고등학교는 많이 오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게 특수화 고등학교하고 자사고만 가능합니다. 일반고는 이제 운동하러 오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있고 있습니다. 그렇게 늘어나가는데 그래도 지금 경북 전체를 보면 원래 고1 경우에 경북에 중학교 졸업하고 타시도 고등학교 나간 아이들이 355명입니다. 근데 들어온 아이들, 타시도 중학교 졸업하고 경북에 고등학교 온 아이들은 1599명입니다. 그 4배, 5배 많이 들어오면 다 놀랍니다. 경북은 다 떠나는 줄 알지 들어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주로 특성화에 많이 오거든요. 이래 왔다가 졸업하면 또 수도권으로 또 갑니다. 그러면 경북에서 뭐 헛고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인원수만큼 우리가 예산받기 때문에 그 아이들 오면 자기 공부할 예산 다 받아옵니다. 그럼 세 끼 먹어야 되죠, 경북에서. 또 그게 일자리가 됩니다. 또 우리 학부모님들이 경북에 좋은 학교가 없으면 다시 또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돈이 더 들잖아요, 그죠? 근데 경북에 좋은 학교가 많아서 온다는 건 이거는 일단 바람직한 일이고. 그 다음에는 저는 기업에서 너 알아서 해라. 우리가 경북의 아이들 이렇게 많이 오는 거 그냥 오는 게 아니다. 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취업이 잘 되고 또 진학에 유리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지 그냥 안 온다 요즘. 어떤 세상인데. 근데 나가는 것도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뭐 기업 어렵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뭐라도 인센티브를 주고 올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아이들 보고 우리가 학교에서 경북에 살아라 이 얘기 못합니다.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죠? 모든 조건 찾아서 학교 찾아오듯이 모든 조건 찾아서 직장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급격하게 줄기 때문에 이제 올해부터 우리 경북이 처음으로 고등학교에 해외 유학생을 받았습니다. 우수 유학생입니다. 의성에도 유니텍에 태국 아이들 8명이 와 있습니다. 아주 잘해요. 수학 문제 푸는데 우리 아이들 손 안 드는데 얘들 손 들고 나고 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역 특화 비자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아이들은 우리 지역에서 중소기업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쪽을 노력하여서 지역 특화 비자를 받게 되면 중소기업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원래 48명을 받았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아마 수천 명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지금 각 지역마다 이런 이제 현상을 다 알고 있으니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똑같이 함께 이런 머리도 좀 맞대보고 어떻게 하면 지역을 살릴 것인가 고민이 깊어지는 그런 시기고 교육도 그런 고민에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해외 아이들 받고 이러니까 그게 뭐 보도가 많이 되고 타시도 교육청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고 다른 지금 뭐 빠른 길이잖아요, 그렇죠? 중소기업에 또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그런 그 지역들하고 MOU를 또 맺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는데 우리 경북이 중심이 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게 저는 학교를 맛집에 비유합니다만 그냥 오지 않습니다. 모든 우리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앞서고 심지어는 하와이에서 우리 경북 직업교육을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하와이 미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해 MOU를 맺고 그쪽 하와이 교육감하고 이렇게 오셨어요. 9팀이나 지금 오고 있어요. 작년에 3팀, 20명에 30명씩 계속 지금 우리 경북에 오고 있는 건 이것도 뭐 우리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개정되기 전에 3년 전이죠. 그때 교과서에는 촛불 집회 사진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거기에 글을 올렸었는데 그 내용이 가지고 조금 더 한번 정리 좀 해주겠습니다. 지금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 보면은
제가 중학교 큰 아이가 지금 사실은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나쁜 사람으로 가르쳤는지 너무 답답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역사 공부를 하고 근현대사에 지금 우리 초등학교 애들인데 얼마나 안타깝고 거짓으로 가르치고 있는지를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예, 싶습니다. 그 정도는 질문했습니다. 역사 교과서 문제 많이 얘기가 됐죠, 그죠? 사실은 역사학자마다 또 보는 시각이 다르고 교과서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이 위원들을 위촉해서 만듭니다. 근데 위원들마다 또 성향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데 제일 좋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한 점, 이분이 이런 건 잘했다. 또 못한 점, 이런 건 못했다. 어느 사람에도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그죠? 또 나를 이래 정치를 하다 보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또 그 사정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현재 어느 쪽으로 치우친 그런 감이 있다면 교육부에 또 좀 그런 면을 건의를 해가지고 좀 더 객관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그 이상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 편이고 교과서 편찬 위원회 쪽에 또 그런 걸 건의를 해주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작은 학교 살리기를 지금 꾸준하게 해오셨고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기초한 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아이의 자녀들이 있고요. 그리고 막내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좀 더 운영위원장도 맡고 해서 저희가 학교를 좀 더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더 물심양면 또 우리 지자체와 또 우리 위원장님 또 우리 학부모님들 졸업하신 분들 또 여러분들과 지금 이렇게 협력 구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론 이제 마지막 본론 말씀드리자면은 이 작은 학교 살리기를 이제 10명에서 15명으로 이렇게 올해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학부모 입장이면서 또 운영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가 이제 통보식으로 전달이 되니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고요. 그리고 이것이 제가 뭐 교장 선생님이나 또 여러 오셨던 교육 관계자분들께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것은 일단 정책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라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말 많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아까 방금도 뭐 설명을 이제 어쩔 수 없는 지금 인구 규모의 감소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죄송합니다. 좀 질문이 좀 긴 것 같아서 그렇지만 저도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 또 제가 제 운영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사례를 작은 학교 살리기를 지금 찾아보니 교육감님께서도 혹시 제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만이라든지 타 지역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학교가 있는 걸로 지금 제가 계속 보도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 일성에서는 제가 오셨던 관계자분들에게도 이 통폐합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지 좀 더 이 작은 학교 살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신 건지 아니면 그 방안이 없으신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은 60명입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살려보자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아이들 우리가 출생률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교사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에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작은 학교 선생님들 다 드리기 위해서 큰 학교의 수업 지수가 늘어나면 당장에 지금 도시 지역에서 얘기할 때는 작은 학교 살린다고 교육감이 너무 그쪽에 많이 치중하는 바람에 큰 학교가 피해 본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큰 학교 선생님들의 수업을 늘려가면서까지 작은 학교를 살리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올해만 해도 중학교, 중고등학교에 벌써 200몇 명을 줄이고 이래 하니까 우리도 학급을 줄여야 될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력 때문에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통폐합할 수 있는 학교는 하자. 또
그 후에 뒤에 아이들 들어올 아이들 보면 알잖아요, 그죠? 몇 명이 태어나고 들어올지를. 그래서 권장하는 차원이고 지금도 강제로 통합하지는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그죠? 학부모님들이 60% 찬성을 받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의 교육적인 그런 측면에서 피해가 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점이 강하다는 말씀드리고 강제로 뭐 하겠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설명을 드리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